안녕하세요. 우리 수행평가로 중화적정 실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화적정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이 영상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화적정은 뭐냐 하면요. 자, 이 적자가 뭐냐 하면, 자, 물방울 의미입니다. 물방울. 그리고 정은 뭐냐 하면요. 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이 안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자, 염산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묽은 염산. 근데 나는 얘 농도를 몰라요. 자, X 라지 M이라고 제가 두고요. 제가 지금 농도를 모르는 묽은 염산을 20ml를 측정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색이었을 거예요. 자,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시약 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많이 쓰이는데 얘는 무무빨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색이에요. 근데 얘를 있잖아. 얘 농도가 몇 라지엠인지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 자, 요런 걸 우리가 뷰렛이라고 해요. 이제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 이 뷰렛에요, 표준 용액을 넣습니다. 자, 여기 산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염기를 넣을 건데, 지금 이 표준 용액의 의미는 뭐냐 하면, 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쓴 표준 용액은 0.1 라지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이게 뷰렛인데 이게 콕이에요. 콕이 있죠. 그래서 콕을 이용해가지고 물방울처럼 똑똑똑 용액을 떨어뜨리면, 자,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는 얘는 중화점에 도달할 거예요.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니까. 근데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까지도 무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정말로 예리하게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이때부터는 염기성이 되니까 요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험하기가 어려운데 요 한 방울은 되게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뷰렛이 눈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뷰렛에 처음에 눈금과 나중에 눈금을 차이를 이제 빼면 얘네들 뭐 절대값으로 씌워도 되는데 어쨌든 이 차이만큼 여러분들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 수산화나트륨 부피를 넣어준 부피를 V ml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 결국은 이 묽은 염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그리고 내가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맨날 외우라고 했는 거 농부가 농 다시 부 다시 가. 그러면 얘를 수소이온의 농도, 얘를 수산화이온의 죄송해요. 개수라고 생각하면 몰수라고 생각하면 농부가 자 X 라지 M 그리고 20ml 그리고 묽은 염산은 가수가 1이니까 1. 자, 수산화나트륨 0.1 라지 M. 자, 표준 용액이니까 농도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부피는 뭐 V라고 이제 계산했다고 칩시다. 요거는 측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수는 1이에요. 그럼 요걸 계산하면 결국은 묽은 염산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X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실험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행평가 실험이고요. 자, 필요한 실험기구 이름 정도는 알아두세요. 얘는 피펫이고요. 여기 피펫 콕이 있습니다. 뷰렛 부피 플라스크인데 피펫은 뭐냐 하면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염산을 정확한 부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스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취해가지고 옮길 때 사용한다. 나중에 사용법 실험할 때 얘기해 줄 거고요.
자, 뷰렛은요,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리는 그 실험 도구인데, 자, 이 표준용액의 부피를 측정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 V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죠. V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피 플라스크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 여러분들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요. 실험할 때도 0.1 라지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미 뷰렛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때는 이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화적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험 조별로 이제 앉아 있으면 요 실험 도구가 요렇게 거의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실험하기 전 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제가 실험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미리 영상을 봤다고 그 댓글에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그런 거는 세특에도 제가 감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밑에 뭐가 있냐 하면 교반기가 있을 거예요. 요 교반기가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용액을 잘 섞어주는 건데요. 어쨌든 교반기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일단은 요 삼각 플라스크에 제일 먼저 식초 2ml를 넣을 겁니다. 2ml를. 처음에는 한 10ml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2ml를 피펫을 이용해 넣을 거고요. 자, 요 정도 기억하세요. 자, 피펫이 있으면 우리가 눈금 볼 때 예전에 메니스커스라고 했죠. 요렇게 물 같은 액체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눈금을 봐야 되는 거는 요 눈금을 보시면 돼요. 여기를. 그래서 정확하게 2ml를 넣고요. 자, 삼각 플라스크 안에 2ml를 넣어 놓으면 정말 식초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실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초 원액은 2ml 넣은데 얘를 희석해서 그냥 용액을 증류수를 50ml 더 넣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용액은 52ml 됩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는 50ml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어쨌든 물을 50ml 더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보세요. 식초의 부피는 2ml예요. 그러면 희석된 식초의 부피는 뭐 예를 들어 50ml라고 하면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는 산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농도가 다르겠죠. 우리는 보통 이걸로 계산할 건데 얘의 부피가 지금 25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도도 얘는 25배 더 묽어졌으니까 희석된 식초는 25배 더 적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계산을 할 때는 요 식초의 부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두세 방울만 똑똑 떨어뜨리고요. 자, 요 3번은 이미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요 표준용액이죠. 농도를 아는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100ml를 이미 눈금까지 다 채워놨어요. 자,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에 올려놓고요. 교반기 한 중간에 올려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석 막대가 있어요. 영상 보면 알 건데 이게 전자기력 때문에 요 자석 막대가 요 안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용액이 뭐라고 해야 돼? 용액이 이렇게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요. 너무 뭐 빨리 돌릴 필요는 없고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본 실험할 때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면서 한 방울씩 가야 돼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여기 콕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요 콕을 보면요.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때 처음에는 계속 무색이다가 이렇게 핑크색이 나와요. 근데 핑크색이 나왔네. 중화점 됐네 하다 보면 다시 이게 사라지거든요. 아직 양이 안 됐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핑크색 사라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은 이제 중화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말로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색깔이 계속 교반기가 돌아가는데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곳이 있어요. 선생님은 처음 실험에서 실험 실패해서 엄청 진한 핑크색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진한 핑크색이 되었다는 거는 이미 수산나트륨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화점 이미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염기성 됐다는 거죠. 사실은 딱 중화점에서 딱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대학교 가시면 실험하시는데 두세 번, 5번씩 반복하는데 우리 수행평가할 때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실험을 2번만 반복할 거예요. 뭐 나중 시간 되면 3번까지도 뭐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2번 반복할 거고요. 자, 주의사항은 예전에 뷰렉 같은 거 잘못 만지다가 유리라서 손을 다친 친구들을 봤어요. 항상 주의하시고요. 자, 옅은 분홍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리면 안 되고 한 방울씩 똑똑똑똑 한 방울씩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연한 핑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한 핑크가 될 때까지 해라. 자,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1차 시 수행평가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보면 데이터를 적는 2차 시 수행평가 종이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집에서 해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하시면 다 적을 수 있거든요. 제가 바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화 적정 방법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자, 여기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미지의 용액이 있어요. 미지의 용액,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용액이 염산이 있습니다. 자, X 라지 M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mm라고 할게요. 자, 미지의 우리 실험하는 것처럼 그냥 식초라고 할게요. 식초. 그럼 얘가 아세트산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뷰렛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 당연히 죄송합니다. 지시약도 넣었을 거고요. 뷰렛을 이용해 가지고 표준용액 0.1 라지엠 수산화 나트륨을 똑똑똑 떨어뜨려 주니까 그 이제 옅은 핑크가 나타냈을 때까지 그 부피, 소모된 그 부피가 얼마였냐 하면 요걸 뭐 제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ml라고 칩시다. 20ml.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 식초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나트륨 안에 들어있는 OH- 이온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농부가를 이용해서 농도, 식초의 농도 모르니까 X라지엠, 식초의 부피는 우리가 2mm라고 계산했고요. 선생님, 희석된 부피를 쓰면 안 됩니까? 우리 희석 50mm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희석된 그 식초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식초 원액의 농도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 라지엠 2mm, 그 다음에 가수 1,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0.1 라지엠, 그리고 제가 뭐 20ml 소모됐다고 칩시다. 20ml, 그리고 1. 그러면 요 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제 요게 지금 거의 프린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내주는 프린트. 이게 수행평가 프린트거든요. 이걸 선생님이 다 해줄 테니까 요 그대로 적어 오시면 여러분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시험과도 관계 있으니까 꼭 한번 영상 보시고 적으시길 바래요. 자, 실험 결과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게 계산을 그냥 5mm 소모된 수산나트륨 50m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식초 부피 원액이에요. 원액. 그리고 요때 농도를 모르니까 X 라지엠. 자, 얘는 표준용액이니까 0.1 라지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식초의 몰농도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자, H 플러스의 양이랑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 개수가 같다. 그러면 농부가 농도, 식초의 농도 X 라지엠 부피 5mm, 그리고 얘네들의 가수 1,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부피 50ml, 그리고 농도부터 적을까요? 죄송합니다. 농부 가니까 여러분들 보기 쉽게 농도 0.1 라지엠 부피 50ml, 그리고 얘의 가수 1. 자, 계산해 볼게요. 자, 5, 10. 그럼 결국 X는 1 라지엠이 나오네요. 그래서 몰농도는 1 라지엠이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알아보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 식초의 농도가 1 라지엠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얘의 퍼센트 농도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로 해도 되고 또 요런 식으로도 원 정석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석대로 하는 것도 일단은 제가 시험에 냈으니까 요거 수행평가니까 요거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식초의 농도는요, 요 잘못 적혔네. CH3COOH. 요 식초의 농도는 1라지엠입니다. 자, 1라지엠인데 예를 들어서 식초 1ml 속 몰수가 내가 궁금하다. 그럼 몰수는 농부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농도 1라지엠. 그리고 여기서 부피 1ml인데 자 이걸 리터로 고쳐볼까요? 그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또는 뭐 0.001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자 이때 똑같은데 지금 요거는 아세트산의 몰수였고 얘는 질량이었죠. 선생님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N은 N분의 W. 그러면 W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그럼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화학식량 분자량 60 나와 있네요. 계산하면 0.06g 나옵니다. 그 답은 0.06g. 풀이도 다 적으셔야 점수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초소 아세트산의 함량,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 구하라는 거예요. 괜히 어려운 말 적어놨다. 퍼센트 농도.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식초의 질량분의 아세트산의 질량, 원래 그러니까 이 식초의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용액이잖아. 용액분에 그 아세트산이 얼마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자, 그럼 풀이 가정. 식초의 질량은 우리가 식초의 밀도를 1ml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식초가 1ml니까 얘 밀도가 사실 1보다 조금 더 큰데 큰 의미 없어서 그냥 얘 밀도 D를 1g/ml라고 하면 얘들을 곱하면 결국 식초의 질량은 1g이 되겠죠. 그럼 여기 식초의 질량 1g 분의 아세트산의 질량이 얼마였어요? 0.06g이었죠. 그럼 0.06g 곱하기 퍼센트 농도니까 100%.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6% 나오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함량은 6%고요. 사실 여러분들 식초 뭐 오뚜기 식초 이런 거 뒤에 보시면요. 6.01 뭐 하여튼 거의 6%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사실은 그 결과를 똑같이 해서 가져온 거고요. 자, 요거는 뭐 어차피 수능과 관계 있으니까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X는 나와야 되는데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걔네들 사이의 관계식 X는 N분의 10AD였고 요 X가 어떤 용액의 몰 농도 A가 뭐였어요? 퍼센트 농도 그리고 D는 그 물질의 용액의 밀도 요 M이 화학식량이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몰 농도는 알고 있는데 퍼센트 농도는 몰라. 그럼 그대로 구하면 돼요. 몰 농도 여기서 식초의 몰 농도가 1라지엠이었죠. 이 1은 화학식량 식초의 화학식량 60분의 10 곱하기 A 곱하기 밀도 1 계산하면 A는 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도 있다. 자, 양적관계 풀이 팁은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제가 넘어갈 거고요. 자, 요거 수행평가 요거 반드시 한번 보시고 잘 적으셔가지고 점수 다 잘 맞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